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검미란입니다. 악재 클라이막스는 언제쯤 올까요? 지금 아직도 더 시장은 시름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닥 멀기만 한 것인지 답답해져 옵니다. 짧기만 했던 그 눈치 보기 서머랠리 이후에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시름에 빠졌습니다. 긴축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전쟁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페덱스와 반도체 실적의 급락을 놓고 이제는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오늘 나와서 눈에 띄었는데요. KB증권은 SK하이닉스와 페덱스의 주가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항공, 운송의 상당수가 IT 제품이고 둘 다 운송 그리고 반도체 모두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가 세계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고 선언을 했고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악재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KB증권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경기의 바닥은 SK하이닉스의 이익률에서 나왔다면서 영업이익률의 OP마진 10%가 바로 이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주가의 바닥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 시기가 내년 초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 강한 녀석들은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FMC 코앞 매수 신호를 기다리자. 윤겸 전문가 연준 스텝에 쏠린 이목. 종이 우주항공 주목, 최인호 전문가 썰물과 민물을 한 끗 차이.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썰물, 밀물은 한 끗 차이다. 네, 파도를 보면 정말 그래요. 네. 밀려갔다, 밀려왔다. 한 그렇죠. 끗 차이인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하방으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눌림목이라는 장세가 너무 급하게 오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숨가쁘게 올라가는데 특히 대형주들 시총 한 20여나 되는 대형 종목들이 좀 크게 보시면 많이 빠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강달러세 오히려 이 수출 기업들이 지금 2분기도 마찬가지지만 3분기에도 이렇게 그 수익선이 좀 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저는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일단 FOMC 일단은 그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9월은 조금 많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경기 둔화 시점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좀 관련 종목들을 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들이 먼저 가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되 지금같이 하방으로 많이 빼는 순간에서는 저는 의외로 기초적인 부분을, 베이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주 관련 종목인데요. 그 의식주 관련 종목들이 보면 개별 장세에서도 보면 아직 모멘텀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의식주니까 의복을 한번 볼게요. 의복을 한번 보면 지금 FNF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FNF를 보면 지금 FNF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우상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좋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21일평을 일단은 딛고 올라갔다는 점. 지금 계속 우상방을 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영원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무역도 차트를 보면, 영원무역도 지금 이렇게 우상방으로 차트가 차가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태종 이방원 같은 종목들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2,500개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 초에 항상 좀 붐이었던 남양유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게 우리가 모르게 올랐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의식주 관련 종목을 누누이 제가 사실은 그 시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남양유업이 지금 44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점, 이 점을 한번 꼭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면 주택인데, 주택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주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데,
그러면 주택에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보일러 관련 종목입니다. 경동나비엔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콘덴싱 보일러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이 21평, 이것도 동일하게 21평 자리를 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멘텀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개별 장세에서는 개별 스타일대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썰물과 민물의 한끗 차이다. 너무 대형주와 지금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지 말고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4, 5거래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다르게 주가가 올라서고 있네요. 매일유업은 신저가 경신을 합니다. 남양유업도 강달러의 수혜주인가요? 저는 강달러 수혜주보다는요, 네. 이번에 지금 올 여름에 워낙 또 이렇게 더운 상태에서 미국의 젖소들이 한 30% 이렇게 축사해서 많이 폐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때문에 미국에서 어린 애들 분유 같은 파동도 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했는데 좀 시장이 크게 반영은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곡물가 상승과 비료와 여러 가지 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낙농, 그러니까 육가공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에 대한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와 동일한 거죠. 지금 쌀값이 지금 완전 밑으로 하방으로 많이 빠져서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벼를 지금 키워야 될 시기에 지금 트랙터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돼지가 먹는 사료, 소가 먹는 사료, 개가 먹는 사료보다도 사람이 먹는 쌀이 더 싸다고 할 정도로 좀 시장의 좀 변화성을 조금 잘 읽으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원래 대형주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중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코드로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저도 이쪽 부분을 약간 사실은 등하시했는데 요즘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한번 쭉 보면 에그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물가 관련 그다음에 환율 관련 이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민물과 썬물 빠져나갈 때는 훅 빠져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방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남양유업, 매일유업 모두 똑같이 우유도 만들고 분유도 만드는데 두 기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강한 쪽 남양유업 쪽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이 남양유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원화 약세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FNF, 영원무역, 경동나비엔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과연 연말에 미국 경기 또 소비 시즌에 이 소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영업무역을 선택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 전문가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전 저점 부근까지 다시 밀려 내려섰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선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죠. 2365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지난 9월 초순 들어서 나타냈었던 2365선 저점까지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전 저점은 2270선이 되겠죠. 현재 코스피의 하락은 반격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일단 지수, 시황 측면에서는 현재 코스피의 하락은 반격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반격의 신호를 보면서 지금 하락을 잘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더 보시거나 보수적인 시장 관점 갖고 계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전략에 있어서는 환율의 수혜주, 원화 약세의 수혜주 가운데 의식주 관련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이었는데요. 세 분의 생각들을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이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코스피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뭔가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FMC 이후에 또 이제 반등을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내일이든 모레든 또는 이제 F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 있은 후든지 간에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으로서 이제 예상을 뭐 미리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뭐 이제 반격의 기회다 이러면 혹시 이제 지금 이제 혹시 매수 기회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동일시 하실까 봐서 지금 일단 노란불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매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 나오겠지만 그래도 9월 FOMC 이후에는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어요. 예. 이 버튼이 좀 작동이 잘 안 돼서 일단 빨간불을 눌렀고요. 이제 노란불에 가까운 빨간불인데요. 신기수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거에 또 동일하고요. 같은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고 저점 바닥 다지고 있고 또 반발 매수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동성 진짜 그 내일하고 20일하고 21일 이제 발표될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이따 코멘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또 전 모든 투자자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하면서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또 하방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좀 더 빠졌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원화약세수의 의식주 관련주 매수 관점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연말 글로벌 경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소비 관련한 주식들이죠. 의식주는 필수 소비재면 우리가 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꼭 써야 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연말이니까 기분을 내면서 쓰는 돈이 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이 원화 약세수의 의식주 관련주 가운데서 매수 관점에 의견 있으시면 초록불이고요. 이것보다 태조 이방원이지 혹은 로봇 등 다른 종목이지 혹은 낙폭과대 어떤 쪽을 보겠다 하시는 분은 빨간불을 주시면 됩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가 주신 불은 지금 노란불이신 것 같아요, 또.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최인호 전문가님 빨간불이세요? 초록불이시죠? 초록불. 예. 윤겸 전문가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 주셨어요. 윤겸 전문가님. 저는 그 의식주 버튼이 오늘 조금 말을 안 들어서 의식주는 아니고 아까 전에 앵커님 얘기하신 네. 이제 이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 예. 향후 이 시장이 재편되고 살아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중을 좀 더 두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은 보시겠다고요? 예, 그럼 빨간불 아닌가요? 빨간불이시죠? 그렇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다 오늘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에 반대를 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빨간불이세요. 이제 둘 중에 고르라고 하셔서 예.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강한 쪽이 아무래도 로봇이라든가 뭐 이제 뭐 태조 이방원 쪽이 아무래도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매기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빨간불을 드렸고요. 의식주 중에서 저는 이제 의류 관련해 가지고는 좀 아직도 매수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타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도 있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M이 사실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벌써. 그런데 어쨌든 눌림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지난번에 강했던 쪽이 더 또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FNF, 미국 쪽으로도 수출하고 중국 쪽으로 또 수출을 합니다. 의류주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을 신기수 전문가가 동의해 주셨고 나머지는 그보다는 다른 쪽,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쪽에 낙폭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FOMC 코앞, 매수 신호를 기다리자. 9월 FOMC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장에 반영되는 이 변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좀 넘게 지금 계속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드리고 또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가지고 좀 드려서 조금 이제 그 지겨운 측면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계속 하락은 했습니다. 이제는 매수 신호를 드릴 때가 뭐 이제 다가오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페덱스 CEO가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매출 떨어지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고가 물건들 많이들 운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반이 줄었다는 소리는 소비자들이 이제 주머니를 좀 쥐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거기에 일단 증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한 달 넘게, 한 2달 정도는 경기 전망이 나쁘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완화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진입이 되려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금융 장세에서 사람들이 제일 그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금리예요. 금리 인상이지만 역실적 장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금리보다는 실적이라든가 경기 쪽으로 더 갑니다. 그 얘기는 이번 FOMC의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연준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알 만큼 알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은 피크를 칠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금리는 더 이상 우리가 볼 게 없다. 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의 걱정을 더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건너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한 꼭지가 또 정리가 되게 되면은 그 꼭지 전에 하락이 됐으니까 이제 한 꼭지가 정리가 되면 이제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이후에는 이번 FOMC 때 뭐 울트라 스텝이 될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흔들렸다 오르든 또는 이제 바로 오르든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부분들은 예상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좀 높다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변동성이 좀 커질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향후에 이제 금리 정책, 그러니까 11월 달에 과연 얼마를 올릴까, 연준이 0.75를 과연 할까, 11월 달에도. 또 이제 연말 타겟 금리가 뭐 4%를 때들 진짜 찍을까, 아니면은 3.5나 3.75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장은 계속 예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이후에는 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보다는 좀 견조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아침에 좀 지켜줬기 때문에 좀 이제 지키다가 삼성전자 지금 윗꼬리를 달고 지금 이제 시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또 지수가 또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건 원고는 이제 아까 삼성전자 올라갈 때 썼습니다만 어떤 추가 변동성 배제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방으로 조금 더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여전히 이제 현재까지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기술적 바닥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 이내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닥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현금 보유, 관망 지속이고, 지금은 뭐 현금 보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관심 섹터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2차 전지, 뭐 조선기자재, 네옴시티, 로봇게임, 엔터 이쪽을 관심권으로 두되 실제 매수는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매수가 좀 가능하겠죠.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전망에 반응하는 주식시장 역실적 장세의 초입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역실적 장세를 지나면 실적 장세인가요? 역실적 장세를 지나고 나면 이제 시장은 뭘 보게 될까요? 금융 장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역실적 장세가 이제 전개가 되게 되면은 경기 침체고 기업들 실적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융 장세가 오게 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경기 장세가 따라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항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실적 장세의 초입 국면, 그리고 연준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정말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한번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75로 예상하세요? 그 다음에 50, 50? 75, 75? 50?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예, 저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무조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파월의 그간의 여러 가지 이제 해왔던 부분을 본다면 시장에 막 엄청난 충격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0.75, 그리고 11월 달에 0.5, 그리고 12월 달에 0.2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로 주변에 많은 주식시장 관련 관계자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75, 50, 50 보시는 분도 계시고 75, 75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볼 것 같다. 의견이 정말 다 제각각이었는데 신기수 전문가는 75, 50, 25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1.5 올라가니까 4% 연말 금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역실적 장세의 초입 그리고 또 긴축의 불확실성 그 속에서 기술적인 바닥 신호를 기다리자. FOMC 이후에 매수 좋은 시기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금 보유하신 분들 수요일장의 매수 진입을 타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목요일장 FOMC 회의 결과 보고 타진하자 빨간불입니다. 네, 요일별로도 아마 고민하실 거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다 빨간불 주셨네요. 예, 저희가 CPI 발표 때도 그랬어요. CPI 보고 가자. 꼭 확인하고 가자. 현금 50.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이 정말 많이 김칫국 다시 한번 마셨다가 또 완전 호떡처럼 뒤집어졌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전하다. 지금 변동성이다. 빨간불 주고 계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얼마를 그러니까 FOMC 이후에 바로 반등 나올 것 같다. 미리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하기보다는 확인하시는 게 좋고 하루 차이, 뭐 하루 이틀 차이로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식을 안 들고 있는데 진짜 FOMC 딱 그 발언하자마자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 해가지고 뭐 한 3% 올라가지고 끝나가지고 내가 주식 안 들고 있는데 목요일 날 내가 손해 본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가지실 수 있는데 늘 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매수 기회는 정말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매수는 정말 기다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종목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빠졌을 적에 내가 대응 못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거지 안 갖고 있을 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못 잡을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확인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이러는 사이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낙폭을 줄이는 듯 했던 코스피가 전저점 이탈 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저점이 2365였죠. 지금 2360선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2356선 조금 전에 기록을 했고요. 2360포인트를 깨는 이런 또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 움츠러들어 있고 변동성을 띠고 있고 만일에 급반등이 나와도 아쉬워하지 말자. 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신미수 전문가님과 동일한 생각이에요.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9월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사실 난이도가 되게 진짜 너무 높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시각 봤을 때는 뭐 현금 가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가지고 보유 종목들을 매도 시점을 봤을 때는 저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될 어찌 보면 그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잘 관리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9월 말이 끝나야지만이 10월 초 돼야지 좀 뭔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일이 제일 정말 힘든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9월만 좀 버티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재기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저는 한 10월 초에 돼야지 좀 크게 움직일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홀딩, 쉬어가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9월장은 사지도 팔지도 말고 철저한 관망이다. FOMC 지나도 매수를 너무 성급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쉬어가고 10월을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9월 철저한 관망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우리 채팅창에서 나타나님께서 앵커님은 주린이 대변인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수요일 목요일 매매 이 질문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타이밍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사실 지금 국면은 타임을 사야 된다.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월 초에 제가 무엇이 중원디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산, 내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제가 월 초부터 계속 현기증 나는 어지러운 증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달은 놀면서 쉬면서 가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FOMC 중요 내일 모레 뭐 또 발표도 있고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또 쉬어갈 때는 확실히 쉬어주고 관망해 가면서 결과 보면서 시장은 대응이죠.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틸 자신이 없다면 천천히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게 또 버티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진짜 애물단지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잘 버팀목이 돼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파골묘 조수님께서 75, 50bp 인상 예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점 기준으로 미국은 금리를 2.25에서 2.5 이렇게 내잖아요. 상단 기준으로 신기수 전문가는 연말 4% 예상을 했고 파골 묘 조수님께서는 4.5%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연준 스텝에 쏠린 이목 종이 우주항공주를 주목하자. 자, 이 이목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텐데 뭐 시나리오를 주실 건가요? 체크 포인트 주실 건가요? 예, 뭐 시나리오 체크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모든 눈과 귀가 FOMC 회의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I 결과 지표가 시장의 악재를 또 선반영하고 물론 이제 뚜껑만 기다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21%가 폭락하는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요. 1987년 뭐 18% 폭락 이후에 뭐 최대치가 나왔다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경기 침체를 예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주변의 그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참 가늠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참 어질어질한 지금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뭐 이 악재는 선반영됐지만 그래도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변동성은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하방으로 한번 세게 한번 눌러줬다가 올리더라도 하방으로 한번 끌어내렸다 올려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면서 대응하면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제 모든 게 지금 악재죠. 모든 상황이 지금 열악하고 지금 뭐 이걸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유독 유일한 것만 올라가는 게 한 가지 있죠. 달러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만 지금 아주 그 초강세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경제에 지금 치명타를 주고 있고 뭐 이 환율이라는 게 안정되면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야지 균형을 잡아줘야지 또 중진국이야 후진국들은 또 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뭐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지금 뭐 제2의 또 IMF, 동남아 IMF, 서남아시아 IMF 뭐 이런 부분이 참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진 게 많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많고요.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막고 자국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지금 미국 경기가 앞으로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호전되거나 짧은 기간에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침체 연장선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런 돌아가는 트렌드를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변수로는 지금 뭐 의외로 또 이제 전쟁이 또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공을 하고 있는데요. 반격을. 러시아가 또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뭐 독일 총리하고도 통화하고 또 푸틴을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선 조치 언급을 갖다 말로 한번 또 눌러줍니다. 핵사용 꿈도 꾸지 마라. 핵사용 지금 조심하라. 그런 것도 이제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좀 수세에 몰린 푸틴 러시아가 또 천연가스 곡물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또 원자재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지 상승으로 또 이을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헝다그룹이 지금 부도 위기는 막았습니다. 정부에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녹록치는 않습니다. 언제 이게 또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부동산 이 부분이 이제 터지면은 이게 또 중국 경제, 중국 증시, 이게 아시아 증시 또 세계 증시에 또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초가 돼서 세계 금융 글로벌 위기 일어났듯이 이것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가 지금 뭐 세계 시장을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이 또 증시에 2차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까지는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자산을 지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니까 관망하시고 결과를 보시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전 시간에도 제가 뭐 로봇 ETF가 출시된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도 뭐 눌림목 구간이 있고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서 내려오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날 때는 로봇주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 발전이 있다. 이런 부분 정부가 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로봇 ETF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또 지금 뭐 이제 정치 부분인데 저도 테마주는 뭐 이렇게 선호하거나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이제 뭐 국민의힘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지금 뭐 그쪽 집안 사정도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뭐 집안 싸움에다가 뭐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했는데도 지금 오합지졸에 지금 난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강력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안내 관련해서도요. 또 파생되는 관련주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넥슨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유럽 겨냥해서 대작 게임주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주들이 그동안 또 침체, 부침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끝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또 필리핀에 1.9조 정도에 가까운 이제 건설 수주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건설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관심 섹터로는 이제 펄프 값이 국제 펄프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주 수요에 의해서 영풍 재지라든지 신풍 재지, 무림 페이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이 또 항공 우주여행 관련해서 뭐 또 우주여행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공 부분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세트리가이하고 인텔리안 테크 말씀드리고 코멘트 시황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21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관망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윤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매수 관점에 관심을 가진 섹터, 일단 뭐 종이와 우주항공으로 요약을 해주셨지만 관심주격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고, 안철수 관련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넥슨과 현대건설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제시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여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까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2025년에 우주여행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이 버진 갤럭틱보다 쌀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지금 볼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 윤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세 분의 의견을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당연히 초록불이실 거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는 빨간불, 신기수 전문가는 초록불이세요. 최인호 전문가님. 뭐 우주항공 좋죠. 좋은데 지금 시장이 지금 경기가 지금 하방으로 지금 밀려서 지금 둔화되는 현상에서 미래와 우주 좀 아직 좀 낯선다는 표현이 조금 감지가 되고요. 일단은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와 흐름에서 뭐 관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펀더멘털적인 부분 일단은 매출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시장에 가능할까라는 게 일단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우주항공은 지금 우리도 세계 지금 7대 강국으로 지금 울뚝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시장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보고 있는 종목은 세트레가의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초록불 주셨어요. 예, 제가 우주항공 지금 이제 관심 가지지 않은 건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일단 아니고 이제 관심권에 두고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종목은 그러니까 그 우주 여행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4대 방산업체 보고 있어요. 하나에어로, 그리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네. 네 군데가 이제는 아마 박스권을 달릴 거예요. 한참 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와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박스권 하단을 지금 이제 아마 만들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서 형성이 됐나요? 하단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아직은 이제 확실히 잡히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관심권에 두고 아마 이제 이번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고지점이 아마 박스권 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고 계시다가 그 FMC 이후에 매수하시면 또 상단 정도까지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제 생각엔 6개월 이상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트레이딩 매매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정관은 방산주 막스권 트레이딩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밥 먹고 하자님께서 주식시장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참고 가야 하는 것이 투자자의 길이라면 가야죠. 에휴 힘들다. 라고 하시면서 시장이 시원하게 빠지니 낮술이 절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알코올 매매 하실까봐 마지막 불빛 제시해 드립니다. 자, 현금 50%를 쓰는 시기는 FOMC 이후 한번 타진해보자라는 의견 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 50% 비중 가지고 일부 줄여서 주식 매매를, 트레이딩을 오늘장에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다. 초록불, 말리겠다. 빨간불입니다. 네, 지금 뭐 현금 50% 비중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지금 70 있으셔야 됩니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세 분 모두 오늘 적극 트레이딩은 말리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할 게 뭐 없죠. 저는 그냥 FMC 결과 발표 때까지 그냥 놓치는 거 좋아요. 트레이딩 지금 뭐 한 5%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막 20% 30% 물린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뭐 기다려봤자 일주일도 안 되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좋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망부석 전략 써야 될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9월 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철저히 그냥 철저히 관망만 하는 게 어제 보면 더 좋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관망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겸 전문가님도 마찬가지겠죠? 네. 한마디로 놀면 시험장 하시면 됩니다. 놀면서 쉬면서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하는 시점, 가만히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세 분 전문가는 오늘자를 공략하는 종목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동향은 또 어떤지 추천주들 알아볼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주가 들썩이면서 재건주와 방산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오늘은 좀 낙폭이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성에 오늘 화장품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의 탄생은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티켓은 최인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일동홀딩스고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죠. 이 조코바이 상용화 진척 소식에 금요일 오후 급등했는데요. 티켓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29,250원,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32,450원까지 오르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티켓 2장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신상원, 이정호, 최인호 전문가가 각각 티켓 1장으로 1위를 넘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뒤바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최인호 전문가의 티켓 소식이 있습니다. 지주사주 가운데 일동홀딩스로 1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네, 달아주세요. 티켓. 네, 달았습니다. 벌써 다셨네요. 저희가 잡을 새도 없이 네. 예, 티켓 냉큼 또 달아주셨는데요. 최인호 전문가가 9월 1일에 일동홀딩스 전략을 세웠습니다. 10% 수익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시장은 무조건 그냥 지켜봐야 될 시장이라서 일단은 보유자의 지금 영역이라고 좀 봐줘요. 일단은 뭐 홀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왜냐면 바이오 종목을 의외로 장기로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 이 부분이 저점인 이 2만 원 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바이오 종목들은 일단 우상방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정부에서도 노마스크 관련돼서 입장을 좀 표명한 거기 때문에 그 관련들 이렇게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오늘 조금 아침에 좀 장에서 좀 많이 불을 품었는데요. 일단 그런 좀 이슈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는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일본 신호키 제약과 함께 이제 아시아와 전 세계에 이제 치료제를 전담해서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탄하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는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종목 비중은 목표가까지 가져갈게요, 전문가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측 불가의 시장 상황, 그리고 예측 불가의 2라운드 게임이 펼쳐집니다. 강한 녀석들 2대 스트롱맨을 위한 전략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오전장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강한 녀석들 세 분 전문가의 오늘 종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동성화인텍, 윤겸 전문가 무림페이퍼, 최인호 전문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예, 보일러.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주를 지금 사야 될까요?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저도 오늘 어저께 좀 날씨가 이제 태풍이 올라오니까 좀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 틀고 잤는데 지금 에어컨도 지금 틀고 지금 스튜디오 안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이 시중에 지금 왜 이 에너지 관련 종목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좀 나올 겁니다. 강달라스입니다. 강달라스. 그래서 수출 관련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관련 종목을 한번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견적을 받고 이제 계속 매출에 올라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에 우리가 많이 경동 보일러입니다. 한참 이제 15년, 20년 전에 아버님들에게 보일러 놔둔다는 그 CF 광고로서 유명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콘덴싱이라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덴싱이 뭐냐면 열을 한 번 더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인버터 같은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름보일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보일러 콘덴싱과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매출이 좀 높을 거로 예상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캐나다 법인 지금 설립이 지금 이번에 일단 공시가 나왔고요. 미국과 멕시코 이 중미와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한국의 이 볼러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국 설립을,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유럽 시장, 올 겨울 되면 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이 또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장기화 시점에 전쟁이 돌입하게 되면 이 천연가스 관련 일단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경동라면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일단은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횡보, 박스권 횡보 장세가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과대 낙폭주가라고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21평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낙폭과 그게 좀 안전성이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날이 언제였냐면 한번 8월 31일 날 지난달에 8월 31일 날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그 이후 한 3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다시 박스권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테마성보다는 이제 미리 좀 대연에 미리 좀 예상치를 좀 가고 싶은 종목 같은 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경동라면 같이 지금 수출 관련 종목들 강달러세일 때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시공 및 설치 시즌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펀더멘탈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37,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펀더멘털, 환율, 그리고 시기 측면에서도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경동나비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관련주,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동성화인텍입니다.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예, 동성화인텍은 이제 LNG선에 쓰이는 초전 본행제 생산 업체고, 그러니까 조선 쪽의 업황이 좋으면은 동성화인텍의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늘었고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쪽에서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서 동성화인텍 같은 이제 기자재 업체들한테 이제 실적이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2분기 때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원자재가가 이제 상당히 좀 높이 올랐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감소됐고 이익률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요. 원자재가는 이제 중기적으로 좀 이제 안정화 전망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잠그면서 지금 유럽 쪽에서 LNG 해상 운반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가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도에 74척이었는데 올해 7월 달까지만 103척이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현대위포조선에 오늘 또 LNG 추진선 수주 소식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그 LNG 추진선과 관련해 가지고 황산화물 함유량 규제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20년도부터 지금 그런 추진선 수요가 상당히 이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발주는 LNG선이 됐든 컨테이너선이 됐든지 간에 다른 신규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일선으로 하게 되면은 그 황산화물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엔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가지고 꾸준히 이 사업은 성장을 할 것 같고, 올해만 지금 신규 수주 5,5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가 넘습니다. 1조 1,830억. 이게 3년치 이상 일감이에요. 이게 풀캐파로 돌아갔을 적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부터 이제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적어도 최소 2025년까지는 지속될 거로 지금 예상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중국에 따라잡혔다, 이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그동안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고, 지금 이렇게까지 수주 소식이 아직까지도 좋고, 그리고 지금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조선주들 또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기자재주들 좀 더 이제
달려있게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흔들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15,500원. 예, 15,500원. 예, 지금 제가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예, 15,500원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1,000원 드렸는데 좀 밭한 것 같아요. 겨우 뭐 5%도 안 돼서 손절가는 1,2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수정해 주셨네요. 쌓여있는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외형 성장, 앞으로 3년 동안 실적 개선, 예약돼 있는 동성화인텍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 1,200원 수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5,5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무림페이퍼의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국제 펄프 값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원자재 값 상승이죠. 인플레이션까지 플러스돼서.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태조 이방원이 핫하게 그나마 이런 어려운 장에서 중심 그나마 섹터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지금 태조 이방원인데 지금 뭐 기사에는 또 재밌는 얘기로 태종 이방원으로 좀 또 바뀌는 건 아니죠. 이제 태조가 태종으로 종자는 이제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값, 펄프 값이 뛰니까 이제 종이값, 재지 관련주들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무림페이퍼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종이 제조업 업체고요. 펄프 값 급등세로 인해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익이 좀 강화되고 지금 추세 전환에 있고 저점에 좀 형성돼 있으니까 한번 진입을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다 추천해야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매일매일 또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림페이퍼 추천드리고 종가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2,9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여유있게 2,400원 내려오면은 정리하셨다 다시 보시는 거로 무림페이퍼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프 가격 급등에 따라서 하반기 수익 개선 예상되고 있는 무림페이퍼 매수가는 종가 제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최인호 전문가가 있으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 방송 4시에 진행할 겁니다. 근데 오늘 9월 시장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 오늘 사지도 팔지도 말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면서 이제 하반기에까지 가야 될 종목인지 다시 한번 실험대에 한번 확인해보는 어쩌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해서 한번 같이 회원님들과 함께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장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전략적인 관망의 방법들 확인해 보시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